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1962년 7월 2일, 옹기 30원, 점심값 5원, 난닝구 15원, 설탕 15원. 점심값이 5원이던 시절이라니 까마득하게 여겨지네요. 이 짧은 기록은 울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홍섭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얼마 전 그는 23살이던 195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4년간 쓴 일기 65권을 울산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요. 평범한 노트에 매일 짤막한 분량으로 적어 내려간 일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를 기록한 뒤 논에 물을 댄 이야기, 송아지가 태어난 이야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거나 집에 손님이 찾아온 이야기 등 사소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몇 줄로 적어 나갔을 뿐이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쌓이고 나니 그 일기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기록이 되었어요. 근현대 농촌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노트는 한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울산 지역의 65년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는 몰라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일기를 쓰고 싶다는 김홍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사람 일생과 역사의 기록이 박물관에 오랫동안 보존돼 많은 사람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내 일기장이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러 울산에 가고 싶어집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해온 일상을 볼 때 이상한 설렘을 느끼는 일기 덕후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쌓아오다니 감탄하는 마음으로요. 삶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 언젠가 TV에 김홍섭 할아버지와 비슷한 세월 동안 일기를 써온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기록의 달인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나 세세하게 적어두었던지. 마을 사람들은 엇갈린 기억으로 언쟁이 일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 서로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더 답답하다며 일러댑니다. 지금 어느 때에 무슨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면서요.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사관처럼 일기장을 펼쳐 해당 부분을 읊어준 뒤 판사처럼 근엄하게 답습니다. 수십 년간 일기를 써온 할아버지의 성실함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동도 별것 아닌데 어찌나 눈을 뗄 수 없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일기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 때문일 겁니다. 마치 수령이 몇백 년 이르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서 있을 때나 시간의 침식작용으로 이루어진 절벽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분과 흡사한 것이죠. 오랫동안 한자리에 쌓여온 시간을 감탄하는 것, 그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남겨둔 한 사람의 성실함에 감탄하는 것. 일기의 대단한 점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치는 시시하지만 1년이 되면 귀해지는 것. 할아버지들 역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별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보낸 하루를 짤막하게 적어두는 것뿐이라고. 사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위로 시간이 쌓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며 누군가는 적어서 남겨두고 누군가는 흘려보내는 바로 그 시간이요. 시간이 쌓인 기록은 사실 그게 무엇이든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건 원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니까요. 매일이 나의 역사입니다.
해가 뜨면 새롭게 시작되고 자정이 되면 사라져버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어쩌면 할아버지들은 삶의 비밀을 일찍이 알아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어떤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고 어떤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나요? 오늘 하루의 인상을 몇 줄로 남겨둔다면 그건 어떤 문장들이 될까요? 어쩌면 일기야말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묻히는 엽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일로 웃었고, 이런 것을 먹었고,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길을 걸었다고 미래의 나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의 내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으니 미래의 나도 부디 괜찮기를 바란다고 안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두 번 반복되지 않을 오늘을 몇 줄의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내 마음을 스친 것들 기록하기.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서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다른 데 신경 쓸 틈 없이 일을 하고 다시 버스나 지하철에 끼어 퇴근을 하고 저녁을 해먹고 나면 저무는 하루. 그러다 보면 생각하기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내 일상을 더 잘 꾸려가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마음을 놓쳐버린 건지 알 수 없어지곤 하죠.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그냥 나는 원래 기복이 심해 라는 말로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나는 일희일비의 인간이야. 이유 없이 우울해져.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좀 가벼워졌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정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았어요. 삶에는 당연히 일희가 있다면 일비가 있기 마련인데 매일이 좋기만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일희를 챙기는 만큼 내가 느끼는 일비의 순간, 그 마음 또한 알아채야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덮어버리려 하는 것, 밀어서 뒤로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쪽만 사는 삶일 테니까요. 나니까 당연히 나에게 제일 잘해줄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삽니다.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지요. 힘들다고 찾아온 친구의 고민은 몇 시간이고 들어주면서 내 고민은 쉽사리 잠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힘든 마음이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남에게 하는 만큼도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걸까? 하고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던 시절. 그제야 시시때때로 범람하던 우울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내내 그저 기복이라 불렀던 마음 상태가 실은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오래되고 좁은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벽장 안에 밀어넣고선 더러 손님이 올 때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맞이하곤 했어요. 남들한테 괜찮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때로는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흔한 취향과 가벼운 농담으로 채운 방에서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니 마음 한쪽에 엉망인 벽장을 두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기도 했습니다. 벽장 속의 문제들은 언제든 쌓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리라는 걸 모른 채로요.
그때 저는 마음을 돌보는데 서툴렀던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찾은 방법 중 하나가 일기 쓰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곰곰이 관찰해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 내리막길을 구르는 돌처럼 바삐 살아갈 때, 가만히 앉아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고여 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할 때, 어김없이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 마음을 돌본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가끔 충분히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 흙탕물이 가라앉듯 하루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난 뒤에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5년 다이어리와 별개로 마음의 일에 대해 적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맑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씨부터 기록하듯이 내 마음의 날씨 또한 살피고 기록하는 셈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날씨처럼 내 마음도 순간적으로 생겨난 감정들과 문득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날씨를 묘사하듯 써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없는 웃음으로 넘어가려 한 순간이나 대충 애두르던 감정 속에 생각보다 많은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년 다이어리처럼 매일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기장과 마주 앉은 날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날입니다. 어른은 누구나 낮 동안 적당히 잘 지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일기장 앞에 다다라서야 한숨을 쉬듯 나오는 마음이 있죠.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낮 동안 적당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일기장은 다 들어주니까요. 사회적인 자아가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거추장스러운 감정 같은 건 밀어두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웃는 낯으로 마주해야 하는 타자들이 있을 때 마음일랑 감추는 게 유리하니까요. 어쩌면 그것을 사회생활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서운했는지, 화가 났는지, 억울했는지, 서글퍼졌는지, 실망스러웠는지, 창피했는지, 그 감정을 알아채야 하는 사람도 돌봐야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니까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마음에 일었던 미세한 파동을 눈치채기 위해서는 무엇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창에 짧게 메모를 남겨두곤 합니다. 진짜 나에게 거는 대화인 셈이에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일기장 앞에 앉아 그 단서를 다시 펼쳐보고 언어화해봅니다. 이렇게요. 그날 회사에서 들은 말에 왜 날이 섰을까? 일에 대해 말한 건데 그게 마치 이 일을 한 나를 공격한 말처럼 느껴졌을까? 일과 나를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여전히 일과 나를 동일시하곤 한다. 일은 내가 아니다. 나도 일이 아니고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도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더 못난 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짧게 메모해 두지 않았다면 후에 그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저 알 수 없는 불쾌함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20대 내내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별로인 나를 데리고 별로인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정말 별로인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서 늘 헝클어진 마음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뒤늦게 시작한 이런 일기 쓰기는 어쩌면 나라는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훗날 돌아볼 기록과 과거를 반성하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와 마주 앉은 시간을 꾸준히 보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인생에서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쓸데없이 힘을 빼지 않도록 반대로 내게 중요한 것들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내게 닿은 좋은 말들을 적어두기. 돌이켜보면 사람들 앞에서 고장난 형광등처럼 떨어대고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아껴야 할지 몰라 남의 눈치부터 보던 지난날의 나를 키운 건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지던 순간이 나를 키웠다고 해야겠죠. 누군가가 나를 실제 나보다 좋게 말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내 안을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서 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말해주면 그 꽃이 정말 거기 있는 것만 같았고 그 꽃을 잘 가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닿은 좋은 말을 믿으세요. 사정도 모른 채 쉽게 하는 충고는 잊고 상처되는 말은 접어두고 듣는 순간 여러분을 조금쯤 쑥스러워지게 했던 그 좋은 말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말고 무엇이 될지 모를 씨앗이 있다고 믿으면서요. 적어둘 말들이 꼭 대단한 것일 필요도 없고 100%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면 우린 이미 많은 말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에 좀처럼 감정 표현을 안 턴 친구가 생일에 드물게 써준 편지를 읽을 때, 누군가로부터 뜻밖의 칭찬을 들었을 때,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환대할 때, 모르는 이가 댓글로 응원을 남겼을 때, 쑥스러우면서도 마음이 환해지고 마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 말들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죠. 나도 믿지 못하는 내 미래를 믿어주던 말, 나도 모르던 내 장점을 반들반들하게 닦아 보여주었던 말, 다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 순간에 너무나 필요했던 말, 그 말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 말에 잠시 기대는 순간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마음은 무릎을 펴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해보자, 살아보자, 좋은 말들을 닮아보자 하고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쯤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분들은 아마도 남들에게는 관대해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분일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말을 들려주기로 해요. 책상 위의 화초에게 햇볕과 물을 주듯이 내 마음이 시들지 않게 가꿀 수 있는 양분들 역시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내가 누군가의 말에 힘을 얻었듯이 그런 말을 돌려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함께 웃었던 농담을 기록하기. 6월이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묻은 달큰한 바람이 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해마다 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곧 추워지겠네 싶어지는 늦가을까지 한강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잔디밭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누가 높이 날리나 내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 위로 멀어지는 연들, 햇빛의 각도에 따라 반짝이는 수양버들가지, 가끔 물살을 시원하게 가리며 지나가는 보트,
그 풍경 속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있을 때면 저는 분명 더 자주 웃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런 느낌을 호시절의 기분이라는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잦았던 날들이라 할까요? 웃음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 농담을 기록하는 일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로 웃었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며 지냈는지 대신 기억해주는 노트를 하나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기록해두면 쓸모가 있을까요? 예전에 웹툰을 그리던 지인을 만나기만 하면 요즘 에피소드 없냐고 묻고 공들여 답을 하고 나서 그래, 고마워. 그건 못 쓰겠다. 라고 답하곤 했는데요. 이 기록도 무언가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글 쓰는 자아가 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아차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삶을 재료로 삼아야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모아둔 농담의 부스러기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의 유용함은 두 번 웃게 되는 데 있다는 것을요. 농담의 순간에 한 번, 그리고 기록해둔 농담을 들춰보는 순간에 또 한 번. 예를 들면 인숙씨 어록. 안 춥다. 안 춥다 하면 안 추운 기라. 엄마야, 니 스트레스 왜 받나? 그거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주는 게 아닌기라. 주는 게 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꾸 베풀어야지. 금을 쥐고 있다 해도 영원히 내 거는 아닌기야. 스트레스를 안고 꽁에 있으면 내 자신만 너무 상해버리잖아. 새 마음을 먹어야지. 자꾸 새 마음으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 걸음, 미소를 기록하기. 언젠가 친구가 이런 말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쓰던 낡은 폰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돌아가신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몹시 그리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 목소리가 어땠는지 희미해진대요. 그 긴 세월 동안 동영상 하나 찍어놓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요. 그리고 당부하듯이 말했어요. 메시지에도 사진에도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으니 부모가 살아있을 때 꼭 영상을 찍어두라고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나를 부르는 심상한 목소리, 무릎을 짚으며 일어날 때 차 소리내는 습관, 밥 더 먹으라고 하는 잔소리, 남들과 미묘하게 다른 걸음걸이, 그런 게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이 온다고. 그 후로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시골의 부모님 집에 다녀올 때마다 짧은 영상을 한두 개는 찍어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진에 오래 익숙해져 있던 탓인지 스마트폰 사용하게 된 후로도 동영상 버튼에 쉽게 손이 가지 않았는데요. 막상 영상으로 남겨두었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기는지 요즘엔 자주 놀라곤 합니다. 한 번씩 큰 파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시골집 주변을 감싼 소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내는 소리들. 그 사이로 파고드는 아빠의 경운기 소리. 대박이가 왕왕 짖는 소리. 엄마가 손수레를 끌고 가며 내는 마찰음. 밭둑에 서서 나를 부를 때 엄마의 씩씩한 목소리. 화내는 게 전혀 아니지만 화내는 것처럼 들리는 경상도 사투리. 해가 지면 합창하듯 시작되는 개구리 울음소리. 무엇을 기록해야 하냐고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두기만 한다면요.